태초의 침묵이 감도는 광활한 우주, 그 한 구석에서 장엄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대한 별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구보다 100만 배는 더 거대한 이 항성은 수천만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몸을 태우며 우주를 밝혀왔습니다. 별의 내부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고온과 고압의 지옥과도 같습니다. 수소 원자들이 맹렬한 속도로 충돌하며 헬륨으로 변하고, 그 과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거대한 중력에 대항하여 별의 형태를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생명에게 끝이 있듯 별의 생명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연료가 바닥난 별의 심장부에서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팽팽했던 중력과 압력의 균형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별은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안으로 또 안으로 끝없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충격파는 초신성 폭발이라는 우주 최대의 불꽃놀이를 일으키며 별의 외피를 우주 공간으로 흩뿌립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원자조차 존재할 수 없을 만큼 빽빽하게 뭉친 초고밀도의 핵, 바로 중성자별이거나 그보다 더 무거운 경우 시공간의 구멍이라 불리는 블랙홀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 극적인 붕괴의 순간, 별의 중심부에서는 우리가 아는 물리학의 법칙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틀립니다. 원자 핵과 전자의 구분이 사라지고 물질은 무한히 작은 한 점을 향해 빨려 들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시공간이라는 우주의 기본, 골격이 영원히 변형되는 경이롭고도 두려운 탄생의 서막인 것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블랙홀 주위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그 자체인 블랙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뿜는 천체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권에 사로잡힌 주변의 가스와 먼지, 그리고 불운하게 다가온 별들의 잔해들이 블랙홀을 중심으로 거대한 원반을 형성하며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강착 원반이라 부릅니다. 이 원반 속의 물질들은 블랙홀의 심연으로 떨어지기 전 서로 엄청난 속도로 마찰하며 수백만 도, 아니 수억 도까지 가열됩니다. 이때 방출되는 X선과 감마선은 우주 저편까지 그 존재를 알리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상상도에서 보았던 검은 구체를 둘러싼 빛의 고리는 바로 이 강착 원반이 만들어내는 시각적 현상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블랙홀의 중력은 너무나 강력하여 주변을 지나가는 빛의 경로마저 휘게 만듭니다. 때문에 블랙홀 뒤편에 있는 별빛이 휘어져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고, 이는 마치 블랙홀 주변에 빛의 띠가 둘러진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지만 모든 내용이 100% 확정된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2019년에야 비로소 인류 역사상 최초로 M87 은하 중심의 블랙홀 그림자를 촬영하는데 성공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블랙홀 자체가 아니라 그 경계면에서 벌어지는 빛과 중력의 처절한 사투인 것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즉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직전 빛들은 마지막으로 찬란하게 타오르며 우주 공간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 빛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간은 느려지고 공간은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용기를 내어 저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허라이전을 넘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지점은 빛조차도 블랙홀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빨려 들어가는 경계선입니다. 밖에서 우리를 관찰하는 사람의 눈에는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에 다가갈수록 점점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시간이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찰자의 눈에 우리는 지평선 끝자락에 영원히 멈춰선 채 붉은 빛을 띠며 서서히 희미해져가는 모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낙하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경계선을 넘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추락합니다. 이때 스파게티화의 SPHETTIFICATION라고 불리는 끔찍하고도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블랙홀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중력의 차이가 극심해집니다. 만약 발이 먼저 떨어진다면
발끝에 작용하는 중력이 머리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마치 국수 가닥처럼 길게 늘어나고 맙니다. 뼈와 살이 분리되는 것을 넘어 세포 하나하나, 더 나아가 분자와 원자 단위까지 길게 찢어지며 일렬로 늘어선 입자의 행렬이 되어 블랙홀의 중심, 특이점 싱귤레러티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특이점은 부피가 0이면서 밀도는 무한대인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물론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지만 모든 내용이 100% 확정된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자역학의 세계가 지배하는 이 미시적 영역에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곳은 또 다른 우주로 통하는 문, 웜홀일지도 모른다는 상상력이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모든 것을 삼키기만 할 것 같은 블랙홀도 언젠가는 사라질 운명일까요?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놀랍게도 블랙홀은 완전히 검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진공 상태의 우주 공간에서도 입자와 반입자가 끊임없이 쌍으로 생성되었다가 서로 충돌하여 소멸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현상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바로 근처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쌍으로 생성된 입자 중 하나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는 미처 소멸하지 못한 채 우주 공간으로 튕겨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밖으로 탈출한 입자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 에너지는 블랙홀의 질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킹 복사 호킹 레이디에이션라 불리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은 아주 미세하게나마 끊임없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으며 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질량을 모두 잃고 증발하여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거대한 블랙홀이 증발하여 사라지기까지는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더 긴 영겁의 세월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심각한 정보 역설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책의 내용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호킹 복사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정보가 보존되어 밖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지만 모든 내용이 100% 확정된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끈 이론, 홀로그램 우주론 등 현대 물리학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이론들이 총동원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야를 더 넓혀 거시적인 우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거대 은하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달하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도 궁수자리어라는 이름의 거대한 블랙홀이 조용히 잠자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파괴자가 아닙니다. 은하의 형성 초기부터 별들의 탄생과 성장에 깊숙이 관여해 온 은하 생태계의 조율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홀이 내뿜는 강력한 제트 기류는 은하 전체로 퍼져나가 가스를 휘저으며 별이 너무 많이 태어나거나 혹은 너무 적게 태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숲을 관리하는 정원사처럼 블랙홀은 은하의 구조와 진화를 이끄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인 셈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숨어 시공간을 휘어감고 별들을 삼키며 때로는 새로운 별의 탄생을 돕는 우주의 신비, 블랙홀. 우리는 이제 겨우 그 어둠의 입구에서 안을 들여다보며 아주 작은 단서들을 찾아냈을 뿐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의 심연,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아름다울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그 깊은 어둠 속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